안녕하세요. 판례 읽어준 남자 명현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담당하였던 사건의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미성년자 여자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 건이었고요.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. 아직 확정된 건 아니나 성범죄 사건, 특히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거든요. 어떠한 과정에서 무죄가 도출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간략하게 등장 인물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, B, C, D, E가 있습니다. A는 피해자이고요. 35세 남성입니다. 제 의뢰인이 되겠죠. B는 피해 아동입니다. B는 피해 여아였고 사건 당시에 5세 정도 되었습니다. C는 피해 여아의 아버지, D는 엄마, E는 B의 언니입니다. 사건의 배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B는 당시 직장인이었어요. 회식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감자탕집에 들어갔습니다. 회식이었기 때문에 술을 얼큰하게 마셨겠죠. 근데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가면 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술 취한 채로 감자탕집에 마련해둔 그 어린이 놀이방에 들어갑니다. 그 당시 A는 만취한 상태여서 기어를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신발을 벗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갔어요. 그리고 거기에서 어린이들 같이 놀면 좋은데 어린이 놀겠습니까?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데 하필이면 B와 E가 있는 근처에 앉게 됩니다. 그 당시 B, E는 그 어린이 놀이방에 설치된 오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C와 D는 놀이방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고요. 이게 전체적인 환경이고요. 놀이방이 밝습니다. 그리고 크기 때문에 공간감이 있어요. 그러니까 큰 공간에서 굳이 B, E의 옆에 A가 앉았다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긴 하죠. 그리고 그 어린이 놀이방에는 B, E 외에 다른 어린이들 4명이 더 있었어요. 그리고 어린이 놀이방은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이 다 된 상태이긴 합니다.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A가 B를 강제추행했다라는 것이거든요. 이제 B, C, D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각각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B는 수사기관에서 이 A라는 나쁜 아저씨가 자신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바지를 들어 올리고 속옷을 들어 올려서 손을 집어넣고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정확히 음순을 만졌다라고 합니다. C 역시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딸의 그 성기 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아까 그 CCTV 촬영한 동영상을 보니 A와 B가 같이 앉아 있을 때 B가 앉은 상태에서 뒤로 찔끔찔끔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그게 A가 B의 신체에 강제적으로 접촉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이죠. 여러분은 B, C 그리고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성범죄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? 일단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적어요. 그렇다고 하면 그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그 주장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성범죄의 장면을 촬영한 객관적인 증거, 그래서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도 반드시 확보를 해서 평가를 해야겠죠. 이 사건에서는요, B, C의 증언이 있었고요. 그리고 검사가 말한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이 놀이방을 찍은 CCTV 촬영물이 있죠. 저는 일단 그 촬영물을 주목을 했습니다. 과연 A가 B를 직접적으로 강제추행한 그 촬영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요, 그 촬영물에는 없었어요. 뒤로
B가 찔끔찔끔 움직였기 때문에 A가 B를 강제추행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이거든요. 특히 A가 B의 속옷에 손을 집어넣고 강제추행을 했으면 B라는 피해 여아가 뒤로 조금씩, 거의 그 동영상을 보면 한 2-3cm밖에 움직이지 않거든요. 근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어린 여자아이의 속옷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? 굉장히 작아요. 이렇게 찔끔찔끔 뒤로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빠져야 됩니다. 근데 그런 장면이 안 찍혔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피의자가 B의 속옷에 손을 넣었다라는 주장의 신빙성은 조각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C가 A가 B를 강제추행했다라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하는데, 그 당시 C가 앉아있던 자리에서는 A와 B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.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? 바로 그 B의 어머니인 D의 진술이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. 감자탕집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 남편과 같이 앉아있었고, 그 자리에서는 B가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라는 진술이 명확하게 남겨져 있습니다. 그 D가 인지했다는 것은 그냥 자신의 딸 B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,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했을 거다라고 짐작하는 정도의 뜻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D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C가 봤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항변을 한 것이죠. 그래서 A, B, C, D 등장인물이 나오고 E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제가 E가 어떠한 진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나요? 없나요? 없죠. 이 E는 B 바로 옆에 붙어서 오락을 합니다. 낯선 아저씨가 술을 먹은 채로 운동화까지 신었어요. 근데 자기 동생을 강제추행하면 E라는 언니가 알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E는 7세 정도 됩니다.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. 그죠? 뭐 오락을 멀리 떨어져서 하지는 않거든요. 어깨를 맞대고 오락을 하고 있어요. 이 E라는 언니가. 근데 이 E라는 언니의 진술은 수사 기록에 단 한 페이지도 나오지 않습니다. 즉 E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. 더 정확히 말한다면 어떤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E가 목격을 한 바가 없다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병역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서 선고를 기다렸습니다. 이 사건 담당한 재판부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 안 되겠죠. 여하튼 수원지방법원 모 지원에서 판단을 해주셨는데요. 운이 좋게도 제 의견을 다 받아들여 주셔가지고요. B, C,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는 발생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를 해주셨어요. 물론 바로 그 담당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수원고등법원에서 이제 항소심 절차를 밟기는 해야 되는데, 그 아동 성추행 관련되어서는 아동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주세요. 판사님이든 검사님이든. 요즘 뭐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뭐 다른 말은 아니에요. 성범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,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주자는 의미거든요.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피해자는 당해야 되냐? 그건 아니에요. 그죠? 성인지 감수성에도 나름의 합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주장의 흠을 발견해 내어서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을 해낸다면 성범죄 혐의도 강제추행 혐의도 충분히 조각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라는 거예요. 이 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었죠. 그죠? CCTV 영상을 해석해내는 방향은 다릅니다. 검사 측은 어떻다고 말했죠? 이 B라는 여자아이가 뒤로 찔끔찔끔 물러나는 장면이 A가 강제추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. 그죠? 또 저희 쪽에서는 그 촬영물에 A의 팔이 B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해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범죄의 유력한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였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.
뭐 다행스럽게도 저희 쪽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무죄 판결을 해주셨는데요. 여하튼 어떠한 성범죄 사건이든 객관적인 증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. 이 경우에는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,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판사님을 설득하는 방향대로 구술해내는 게, 증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이 사건 고등법원 판결이 다음 달 6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그 사건도 판결 끝나는 대로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